오펀클로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한 프로젝트는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가장 핫한 개인 AI 어시스턴트인데요.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진정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최초의 에이전트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걸 선호하는지 기억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완전한 오픈소스 도구입니다. 여기 기트허브 저장소를 보시면요. 무려 18만 5천 개의 스타를 기록했습니다. 기트허브에서 이렇게 많은 스타를 받은 저장소는 처음 봤는데 정말 미친 수준이죠. 하지만 오펀클로의 보안 문제가 많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에이전트에 너무 많은 제어권을 주기 때문이기도 하고 코드베이스 자체의 문제도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과 더 나만의 것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합쳐져서 저만의 오펀클로 버전을 직접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펀클로의 마법처럼 느끼게 하는 핵심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직접 만드는 게 생각보다 훨씬 쉽습니다. 저는 오펀클로의 강력한 기능을 단 며칠 만에 전부 복제했습니다. 파이산 코드와 마크다운 몇천 줄이면 충분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직접 만들어 보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적절한 균형은 이런 강력한 오픈소스 도구에서 배우되 직접 만들어서 솔루션을 완전히 이해하고 제어하며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즈하는 것입니다. 이미 오펀클로의 가볍고 안전한 버전인 오픈소스 솔루션들이 있긴 합니다. 네노클로 같은 것들인데 제가 원하는 개인 어시스턴트 겸 세컨드 브레인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드는 거죠. 오펀클로처럼 공유할 저장소는 없지만 어차피 그건 이 영상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오펀클로 같은 도구에서 영감을 받아 여러분만의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 세컨드 브레인에 있는 몇 가지 스킬은 이미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제 채널에 관련 영상이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여기서 확인해보세요. 앞으로 몇 달간 어시스턴트를 계속 발전시키면서 채널에 더 많은 내용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꼭 기대해주세요. 어쨌든 오펀클로의 보안 문제를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구의 훌륭한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가져와서 나만의 세컨드 브레인을 만들 수 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오펀클로의 보안 문제는 크게 두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먼저 코드베이스의 아키텍처 문제부터 다루겠습니다. 최근에 원클릭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이 발견되었는데 공격자가 여러분의 오펀클로 인스턴스에서 모든 데이터와 키를 탈취할 수 있었습니다. 공격자는 악성 링크 하나만 클릭하게 하면 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악성 링크를 클릭하게 만드는 건 꽤 쉽습니다. 클릭하면 OS 토큰이 공격자에게 전송되고 그걸로 피해자의 오펀클로에 로그인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인증 정보가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플랫폼 어댑터의 API키와 토큰, 그리고 개인 어시스턴트에 연결한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클로 허브 문제도 있습니다. 오펀클로의 기능을 확장해준다는 스킬을 공개적으로 배포하는 마켓플레이스인데요. 연구 결과 수백 개의 악성 패키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오펀클로를 더 강력하게 만드는 방법을 공유할 수 있다는 아름다운 컨셉이지만 현실에서는 무너져 내립니다. 실제로는 그냥 API키, 지갑 개인키, SSH 인증 정보를 훔치는 것들이 수두룩하거든요. 모든 게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이에 대해 많은 리서치를 했습니다. 관련 링크는 모두 설명란에 넣어두겠습니다. 한 연구자가 2시간도 안 걸려서 오펀클로 인스턴스를 탈취하고 내부의 모든 것에 접근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오펀클로 개발자인 피터가 보안 문제에 잘 대응하고 새로운 기능도 계속 추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도구의 미래에 대해 희망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한 이런 아키텍처 문제들을 모두 해결한다 해도 시스코가 표현한 대로 오펀클로는 여전히 보안 악몽일 것이고 그건 제가 말하는 두 번째 보안 문제 갈래 때문입니다. 거대한 코드베이스가 있습니다. 오펀클로는 꽤 큰 프로젝트거든요.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실행하고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에이전트에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펀클로이 에이전트에 부여하는 모든 권한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접 만들면 에이전트가 무엇을 하는지 완전히 이해하고 제어할 수 있고 필요한 만큼 정확하게 제어 수준을 커스터마이즈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시스코가 말한 것처럼 기능 면에서 오픈클로우는 혁신적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시스템과 에이전트의 능동적 기능을 만들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싶은 거죠. 개인 AI 어시스턴트 개발자들이 수년간 이루고 싶었던 모든 것이지만 저에게는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좋은 컴포넌트만 가져와서 참고 자료로 활용하려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오픈클로우의 마법처럼 느끼게 하는 4가지 핵심 컴포넌트가 있고 제가 직접 복제한 것들입니다. 좀 높은 수준에서 설명할 건데 직접 이 과정을 거쳐보시길 추천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너무 쉽거든요. 오픈클로우 안에는 메모리 시스템, 하트비트라고 하는 에이전트의 능동적 기능이 있고요. 채널 어댑터와 스킬 레지스트리가 있습니다. 이 4가지 핵심 컴포넌트가 놀라울 정도로 잘 작동합니다. 메모리 시스템의 가장 좋은 점은 우아하면서도 극도로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전체가 마크다운 기반입니다. 솔MD라는 파일이 있는데 여기서 에이전트가 시간이 지나면서 정체성을 발전시킵니다. 사용자의 정체성도 함께 발전시키고 유저 MD도 있습니다. 핵심 기억은 메모리 MD에 저장되고 관리됩니다. 에이전트 MD에서는 에이전트의 행동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코딩 에이전트의 글로벌 규칙 같은 거죠. 그리고 매일 세션 로그도 기록합니다. 더 나은 검색을 위해 스클라이트 데이터베이스에 가벼운 RAG 구현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매우 우아하면서도 단순합니다. 그 다음은 하트비트입니다. 하트비트 MD라는 마크다운 문서를 활용하는데요. 이 문서는 오픈클로우의 정해진 일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행될 때 지금 사용자를 위해 뭘 할 수 있을지 확인하라고 알려줍니다. 명시적으로 요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주는 거죠. 이건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이걸 구현한 에이전트가 많았지만 오픈클로우는 처음으로 진짜 도움이 되는 일을 해주는 에이전트로 느껴집니다. 쓸데없는 작업이 아니라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픈클로우이 이런 보고서를 줍니다. 이 이메일 초안을 작성했고 기트허브 저장소에 풀 리퀘스트도 만들어뒀다고요. 매번 사람들이 와 이거 진짜 잘했다 하고 감탄합니다. 진짜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해놨다는 거죠. 다음은 채널 어댑터입니다. 원하는 어떤 플랫폼에서든 오픈클로우가 대화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워트스앱, 텔러그램, 슬랙, 디스코드 등이 있고 이것의 장점은 우리가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이 기본으로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플랫폼들에서 스레드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오픈클로우 인스턴스와 동시에 여러 대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킬 레지스트리가 있습니다. 앞서 다룬 보안 문제가 있다는 건 알지만 핵심은 파일 하나만으로도 오픈클로우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프론트엔드 빌드 가이드 같은 거요. 파워포인트 생성을 도와주는 방법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걸 직접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드디어 초게임화된 AI 에이전트를 갖게 된 것 같은 마법 같은 경험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결정, 선호, 맥락을 기억하고 서비스를 확인하고 요청하기도 전에 일을 처리해줍니다. 어디서든 대화할 수 있고 파일 하나로 어떤 기능이든 추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행동하고 필요를 예측하며 매일 우리를 더 잘 알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을 직접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런 기능 하나하나를 제 세컨드 브레인에 직접 구현했습니다. 메모리 시스템부터 시작했는데 한번 보세요. 제 시스템의 메모리 파일들이 오픈클로우에 내장된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유가 있는데 제가 한 건 저장소를 로컬에 클론한 겁니다. 제 코딩 에이전트인 클로드 코드를 사용해서 거기를 가리키며 말했죠. 이들의 메모리 시스템 구현 방식을 보고 내 기술 스택에 맞게 세컨드 브레인용으로 만들어달라고요. 그리고 이 예제를 가지고 정말 잘 해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코딩 에이전트는 좋은 예제를 주면 정말 잘 작동합니다. 단순하고 우아하며 잘 작동하는 것 위해서 작업하면 그것이 코딩 에이전트에게 최고의 양분이 됩니다. 덕분에 한 번에 전부 만들어줬고 제 코드베이스에 맞게 적응시켜줬습니다. 스클라이를 사용한 같은 RAG 전략이 있고 마크다운이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합니다. 동기화를 위해 어브시디언도 추가했는데 곧 채널에 관련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 세컨드 브레인을 VPS에 배포했는데 여전히 로컬에서 클로드 코드 크레를 쓸 때 빠른 로컬 검색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시스템을 동기화하고 있습니다.
이 마크다운 문서들을 전부 어브시디언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제 기술 스택은 저장소로 어브시디언, 당연히 마크다운, 메모리 시스템의 마크다운, 데이터베이스의 스큘라이, 원격 배포 시에는 포스트그러스케를 쓰고 에이전트의 능동적 기능에는 클로드 에이전트 SDK를 사용합니다. 잠시 후에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파이썬 스크립트에서 클로드 코드를 실행하고 있고요. 클로드 코드가 제 주요 도구입니다. 이걸 쓰는 이유는 엔스로픽 구독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PI 크레딧에 수백, 수천 달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사람들이 엔스로픽 구독이 차단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펀클로가 함께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엔스로픽 이용약관에 위반되거든요. 하지만 클로드 코드와 클로드 에이전트 SDK를 직접 자체 환경에서 사용하면 패스에 배포하더라도 완전히 허용됩니다. 직접 세컨드 브레인을 만드는 것도 매우 비용 효율적입니다. 하트비트도 매우 비슷한 패턴을 따릅니다. 클로드에게 오펀클로에서 하트비트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봐달라고 하고 우리만의 통합으로 직접 만들자고 했습니다. 클로드 에이전트 SDK를 사용하고 있고 현재 30분마다 실행되는 스케줄 작업입니다. 클로드 에이전트 SDK에 프롬프트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파이썬 스크립트에서 직접 클로드 코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제 메모리를 확인하고 최근 받은 이메일, 캘린더 일정, 어사나의 태스크를 확인한 다음 주의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 알림을 보내라고 지시합니다. 아직 작업 중인 부분은 좀 더 능동적인 기능인데 대신 무언가를 만들어주거나 이메일 초안을 작성해주는 것입니다. 원하는 만큼 확장할 수 있습니다. 클로드 코드의 모든 기능을 30분마다 실행하는 스크립트로 감싸놓은 거니까요. 그래서 에이전트가 항상 살아있으면서 우리를 위해 뭘 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댑터의 경우 오펀클로이 만든 것의 매우 간단한 버전을 구현했습니다. 오펀클로에서 아쉬운 점 중 하나는 어댑터가 엄청 많지만 대부분 자기한테 맞는 하나만 찾으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저도 그랬고 슬랙에서 세컨드 브레인과 대화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보여드리죠. 지금 띄워놨는데 삭제된 메시지 같은 게 있어서 좀 지저분하긴 합니다. 아직 테스트 중이거든요. 하지만 어디서든 슬랙으로 대화할 수 있어서 정말 멋집니다. 이게 제가 필요한 전부입니다. 디스코드나 텔레그램은 필요 없고 저한테 맞는 플랫폼 하나면 충분합니다. 슬랙을 어댑터로 쓰고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서 클로드 코드를 쓸 때는 터미널을 사용합니다. 어댑터는 이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오펀클로의 아키텍처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클로드 코드든 어떤 코딩 에이전트든 디스코드나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같은 걸 쓰고 싶으면 한 번에 다른 어댑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킬 부분인데 클로드 에이전트 SDK와 클로드 코드를 쓰고 있으니 둘 다 스킬 개념이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스킬 레지스트리처럼 무언가를 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추가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 익스켈리드로 다이어그램 생성 같은 거요. 지금 보시는 이 다이어그램도 제 세컨드 브레인이 만든 겁니다. 콘텐츠 아이디어 도출이나 유튜브 스크립트 작성 같은 것도 스킬 하나만 만들면 됩니다. 제 세컨드 브레인에 있는 스킬 중 하나가 바로 새 스킬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스킬이고 대화만으로 세컨드 브레인의 기능을 쉽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 레지스트리가 없어서 스킬을 공유하지는 못합니다. 아직은요. 작업 중이긴 한데 잠재적으로 악성인 스킬을 다운로드하지 않으니 훨씬 안전합니다. 전부 직접 만들고 있고 정말 쉽습니다. 오펀클로를 참고해서 초게임화된 에이전트를 아주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펀클로에 정말 대단한 새 기능이 추가되면 저장소에서 변경사항을 가져오고 클로드 코드를 거기에 연결해서 이봐, 방금 이 기능이 추가됐어 하고 말하면 됩니다. 우리도 직접 만들어보자고요. 물론 제 기술 스택을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저한테는 정말 잘 작동하고 있고 곧 더 자세한 내용을 다루는 콘텐츠를 올릴 예정입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유용한 리소스도 공유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매우 간단한 프로세스만 따라하면 됩니다. 빠르게 정리하면 오펀클로 저장소를 로컬에 클론하세요. MIT 라이선스입니다. 코드로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코딩 에이전트를 가리키고 메모리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달라고 하세요. 그 다음 내 시스템에 구현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원하는 커스터마이즈를 지정하면 여러분에게는 오펀클로보다 더 나은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원하는 플랫폼의 모든 부분에 대해 이걸 반복하면 됩니다. 정말 그렇게 쉽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별로 못 봤고 저한테 너무 잘 맞아서 공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오펀클로이 처음 나왔을 때 직접 호스팅해서 실험해봤지만 직접 만든 것에서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얻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좋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더 잘 만들어서가 아니라 피터의 오펀클로보다 엔지니어링을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알고 그에 맞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채널에 세컨드 브레인 관련 콘텐츠를 곧 많이 올릴 예정입니다. 다이너머스 커뮤니티에서도 워크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를 훨씬 더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설명란에 다이너머스 링크를 넣어두겠습니다. 매주 워크숍을 진행하는 제 커뮤니티입니다. 에이전트 구축과 AI 코딩 어시스턴트 활용에 관한 강의도 있습니다. 나만의 세컨드 브레인을 만드는 리소스도 준비 중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고 세컨드 브레인 콘텐츠와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